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이 지표면의 성질이 다른 곳을 통과할 때 본래 갖고 있던 자기의 그 성질을 약간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발원지를 떠나서 이동하거나 또는 세력이 확장되면은 성질이 이제 변합니다. 이 변하는 과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한랭한 기단, 그러니까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그 바다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 한랭한 기단의 성질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이 됐을 때,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이 됐을 때 이 서해안을 통과할 때 기단이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 건조하죠. 그래서 한랭 건조, 차고 건조한 기단이 지금 이제 확장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서해 바다가 겨울철에는 이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열을 공급받겠죠. 열을 공급받게 되니까 지금 차가운 기단의 하부가 가열이 돼서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그리고 이제 따뜻한 바다에는 이제 수증기가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건조한 것이 약간 이제 다습한 쪽으로 일단 좀 수증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기단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상승기류의 발달함에 따라서 저군이나 또는 이제 정라운 같은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자, 이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강한 비, 그러니까 소나기 스타일이 내리는데 이 추운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폭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고 건조한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한랭 건조의 성질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폭설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지금 위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찬 기단이 따뜻한 수면을 지나가게 되면은 기단의 하층이 이제 가열되다 보니까 가열되면은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말은 공기가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기 이동이 많다는, 활발하다는 것인데, 지금 하층부가 가열되다 보니까 불안정해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수증기 공급을 받게 되니까 이제 구름이 생기는데 저군이나 정라운 같은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자, 지금 위성 영상을 보면은 겨울철에 이제 서해안 쪽에서 자, 이렇게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기단의 변질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차가운 대륙과 그리고 따뜻한 바다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P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대륙과 그 다음에 바다의 그 경계, 바운더리가 이제 P점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온도가 좀 이제 낮았는데 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게 되다 보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건조했어요. 수증기량이 좀 적었는데 이제 바다를 통과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수증기량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이 P 바운더리가 바로 대륙과 바다의 그 경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은 수증기량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대죠. 따뜻한 기단이 있었는데 차가운 지면을 통과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따뜻한 기단이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에 그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이 되다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조금 바다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좀 차갑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바다에서 형성된 이제 이 온난한 기단, 이것이 이제 확장되다 보면은 차가운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차갑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층부가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돼서 지금 이제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하강 좀 약간 이렇게 살짝 이제 냉각이 되다 보면 따뜻한 공기의 하층부가 조금 냉각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깔리면서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안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층 기류가 억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구름이 생기게 되면은 좀 이 납작한 구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죠.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면에 이제 수증기가 닿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은 약간 이제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수증기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면에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면 이걸 안개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층운이나 또는 이제 안개 같은 경우가 지금 기층이 안정해졌을 때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지금 이 여름에는 바다가 좀 차갑습니다. 이 바다, 그러니까 남해나 동해를 통과할 때 이 온난한 기단의 변제 이런 스타일로 기층이 안정해져서 이제 안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항 같은 경우에 뭐 안개가 여름철에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기단의 변질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있는데요. 요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별표 쳐놓겠습니다. 자, 기상위성,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인데요. 인공위성의 그 카메라 센서를 보면은 가시광선을 이제 관측하는 렌즈가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영상을 관측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 우리가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그렇죠? 요거는 가시광선은 우리가 이제 색깔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찍는 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시광선 영상을 갖고 이제 구름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태양빛이 반사되는 정도로 영상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꺼운 구름이라는 거 아까 저군형 구름 스타일이죠.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이 더 많이 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상을 이용해서 지금 구름의 그 이 두께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름이 두꺼우면은 반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구름이라면 가시광선 영상을 볼 때 밝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 자, 이거 체크할까요? 자,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밝게 표현되는 것은 구름이 두껍다, 띡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잘 아는데 이제 적외선 영상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다른 말로 열나는 광선이다. 그래서 열선이라고 합니다. 열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보는 거죠. 온도. 예.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그 적외선 양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이제 뭐 온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외선 영상을 찍었을 때 약간 밝은 톤, 진한 회색, 진한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만약 저군형 구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면으로부터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다가 지금 오존층이 있는 곳에는 자외선을 이제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이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2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요 구간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해요. 대륙권. 그다음 요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고 요거를 중간권이라고 하고 이걸 열권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알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이 대륙권 같은 경우에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춥게 된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자, 만약에 이제 구름이 여기에 있는 구름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구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 있는 구름이 온도가 낮겠죠. 자, 그래서 이 적외선 영상을 찍으면은 좀 온도가 낮은 이 상층에서 생기는 이 구름이 온도가 낮게 표현되는데, 이 영상은 이제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적외선 영상을 찍었을 때 밝게 나온다. 그러면 구름이 온도가 낮네. 온도가 낮은 것은 좀 위쪽에 있는 구름이다. 해서 구름의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높은 구름이 바로 온도가 낮고 밝은 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생긴 구름, 요거는 밝은 톤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가시광선 영상이나 적외선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 가시광선 영상은 좀 두꺼운 구름이다. 그리고 적외선 영상을 찍었을 때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높은 구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thick, high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핵심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자, 가시광선 영상은 지금 우리가 낮에만 관측할 수 있죠. 낮에.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은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인 지역은 관측이 불가능하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뭐 문제에서 지금 뭐 밤에 이제 기상위성 사진이 나오는데 구름이 보인다. 그러면 가시광선 영상은 아니겠죠. 가시광선 영상은 낮에만 관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도 관측할 수 있고 밤에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밤 밤 10시에 인공위성 사진이 있는데 구름이 보였다. 그러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상은 아니고 적외선 영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낮과 밤 또는 낮에만 촬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걸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기본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선면 그리고 전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두 기단의 그 경계면, 이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전선면. 지금 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찬 공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따뜻한 공기가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두 기단의 그 경계면, 이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면이 있죠? 이 전선면하고 이 지표면하고 만나요.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전선면이 지금 요거죠. 전선면이 요거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 요거라면은 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점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요거를 이제 입체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 전선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표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면하고 그다음에 지표면이 만나는 이 점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교선이 나옵니다. 이 교선이 바로 전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전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선면이나 지표면을 이제 단면으로 끊어 보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 이 전선이죠. 이 교선을 단면으로 끊어 보니까 이제 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기단이 만났을 때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면하고 지표면하고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교선인데 이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 전선을 기점으로 할 때 기상 요소, 온도도 변하고 그다음에 습도,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축축한 정도죠. 그다음에 풍향,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 풍속 등이 이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선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랭전선, 한랭이라는 것은 차갑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 따뜻하다는 것이죠. 온난전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한랭, 차가운 공기가 그렇죠? 차가운 공기가 이게 이제 주어가 되죠. 가만히 있는 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제 파고들죠. 공기 쪽으로 이동하여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찬 공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보다는 부피가 좀 작죠.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부피분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밀도를 보면은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값인데 찬 공기라고 하면은 이제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밀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는 밀도가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밀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깔리면서 이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하죠. 자, 지금 여기 찬 공기가 지금 들어가죠. 그럼 지금 아래쪽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파고듭니다. 근데 지금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쪽으로 이동했을 때 자, 찬 공기 위로 이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조금 다르죠. 자,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파고든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뜻한 공기가 지금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이 밑을 이제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띵 튕겨져서 이렇게 올라타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선면이 이렇게 되겠죠. 전선면이 되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랭전선이니까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랭전선이 지금 요 전선면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표면과 만한 교점인데 여기가 한랭전선이 되겠죠. 그리고 온난전선은 좀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선면이 되고 요게 온난 전선이 되겠죠? 요게 전선면, 지표면과 만나는 교선이 바로 온난 전선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그 영상은 한랭전선의 그 모형 실험입니다. 자, 파란색은 차가운 물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요걸 비유하게 되면은 파란색 물은 찬 공기, 그리고 빨간색은 따뜻한 공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칸막이로 지금 막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빼면 밀도가 큰 파란색 차가운 물이 빨간색 따뜻한 물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랭전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동할 때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지금 차가운 물이 빨간색 아래쪽으로 지금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반대죠. 따뜻한 물, 빨간색 물이죠. 그러면 차가운 물 파란색인데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과 섞일 때 이 칸막이를 빼면은 이 따뜻한 물 빨간색이 파란색 물 위로 이게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물은 따뜻한 공기, 파란색은 찬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온난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막이를 뺍니다. 아까하고 양상이 좀 다르죠? 밀도가 작은 빨간색 그 물이 파란색 물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이죠. 자, 두 영상을 봤을 때 지금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는 이렇게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통과할 때, 이동할 때는 이제 올라탄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밀도차를 통해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밑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그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한랭전선부터 가겠습니다. 한랭전선은 지금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기 때문에 지금 전선면의 그 기울기를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파릅니다. 이렇게 이제 가파르죠. 약간 완만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한랭전선 쪽이 급하고 온난전선이 좀 완만한 쪽이다. 그리고 강수 스타일이나 구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제 튕겨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강하게 손으로 이제 풍선을 내리 찍으면 풍선이 튕겨 올라가겠죠. 그 마찬가지로 밀도가 큰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이제 튕겨 올라가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기겠죠. 지금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구름이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적운이나 적운형 같은 정란운 같은 적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운형 구름이 생기고, 적운형 구름이 생기게 되면 이제 비가 오면은 지금 이게 비가 내리는 거 이렇게 그려보면은 한랭전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쪽 오른쪽이 이제 전면, 이쪽 뒤쪽을 후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지금 전선이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앞쪽, 왼쪽을 후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한랭전선 이 뒤쪽에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 후면이죠. 후면에 좀 좁은 구역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군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기 스타일입니다. 강하게 팍 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 상승 기류가 그렇게 뭐 한랭전선처럼 이제 쭉 올라가지는 않고요. 납작납작한 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층운형 구름이 이제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층운형 구름이 높이에 따라서 가장 높은 구름을 우리가 권층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높이를 고층운, 그 다음에 낮은 높이의 층운형 구름을 난층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는 난층운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좀 넓어요. 넓은 구역에서 오고 이 온난전선 이쪽이 앞쪽이죠. 앞쪽에서 전선 앞쪽 전면이라는 것은 앞쪽이죠.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지금 비 스타일의 소나기는 짧게 오고 딱 끝입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인 비라고 하는데 온난전선에서 난층운에서 내리는 비는 이슬비, 보슬비, 그 다음에 가랑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랭전선 뒤쪽에서 좁은 영역에서 소나기, 그리고 온난전선은 앞쪽에서 넓은 영역으로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이동 속도를 보면은 밀도가 큰 지금 차가운 공기가 지금 밀고 들어오는 이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타면서 지금 이렇게 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 그러니까 좀 덩치가 큰 애가 밀고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온난전선은 좀 덩치가 작은 아이가 지금 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덩치가 큰 아이가 이제 큰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동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그 기압과 바람인데요. 요거는 지금 온대성 저기압을 지금 배우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온대성 저기압이 지금 뒤쪽에 지금 8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온대성 저기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저기압이고요.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C자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삼각형 모양의 표시는 일기도 기호인데요. 이게 이제 한랭전선 표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은 이제 온난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를 보면은 지금 온난전선이 좀 앞쪽에서 발달하고 한랭전선 뒤쪽에서 발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반구에서는 선생님이 오른손 쓰라고 그랬죠. 오른손 저기압은 상승기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손의 그 네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자전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풍향이 이제 조금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편서풍이 이렇게 붑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온대성 저기압도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바람이 요 구간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네요. 이쪽 방향. 근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가 동, 서, 남, 북이라고 봤을 때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분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바람 부는 방향, 다시 말하면 이 방향 남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남서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생겼느냐? 북동쪽에서 생겨서 이렇게 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북동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요 구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지금 여기가 남동쪽에서 생기겠죠.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온대성 저기에 빠져나가면은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온대성 저기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 사람이 이쪽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부는 구간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남서풍이 불겠죠. 남서쪽.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서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난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 지금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남서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겠죠. 남서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온대성 저기압 얘기할 때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이 이제 저기압 중심입니다. 저기압 중심. 지금 이 온대성 저기압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쪽이 이제 저기압이고 등압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기압이 똑같은 지점을 매끄럽게 연결한 선을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씩 1004, 그 다음에 1008, 1010 이렇게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압선을 그리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기압이 낮은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압이 저기압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압이 조금 높았는데 온대성 저기압이 통과하면 이 사람이 여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저기압 중심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압이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진다.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압이 기압이 낮아진다. 하강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기압 중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